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 수학 10장 행렬의 보충으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하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 10장의 행렬 부분에서요. 요 가우스 소거법하고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그 강의 그 뭐 칠판이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이 방법을 설명하려면은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과제라든가 아니면은 별도 문제를 풀 때 요 수거법을 푸는 방법을 적용해 보면은 쉽게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예를 보여준 거는 연립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지수는 총 3개가 되겠습니다. x1,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x3. 자, 그리고 1차 식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미지수가 3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방정식이 3개가 필요해야지 요 해를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립방정식이 있으면요, 좀 계산을 좀 편하게 재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계수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수가 제일 작은 순서대로 연립방정식을 다시 배열을 하는 게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봇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봇 과정은 어떻게 배열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지수가 x1, 2, 3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어쨌든 미지수가 3개인 거기 때문에 미지수가 요 순서가 뭐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수가 작은 순서대로 연립방정식을 이제 배열해 보게 되면은 x1이라고 하는 미지수의 계수가 1,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은 x의 미지수가 x1의 계수가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1의 계수가 4, 뭐 이렇게 돼서 순서대로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일단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요. x1 이렇게 첫 번째 행이 있는데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에서 먼저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을 없애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은 먼저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행은 x1 해가지고 개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x1의 개수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빼게 되면은 나머지는 0이 남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행에 여기 첫 번째 열의 미지수를 없앨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2x1 더하기 2x2 더하기 2x3. 자, 요거는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x1 빼기 2x2 더하기 6x3. 자, 이거는 1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주게 되면은 EX1하고 EX1은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X2 빼기 EX2니까 4X2가 나오게 되겠고요. EX3에다가 6X3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4X3가 나오게 되겠죠. 자, 12에다가 16을 빼니까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4x2 빼기 4x3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4, 4, 4 해가지고 개수가 우리가 이제 약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통적인 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4는 다 나눠줘가지고 4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는 거는 x2 빼기 x3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항으로 이렇게 대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음에는 세 번째 행에 요 첫 번째 개수 x1의 개수를 아예 없애버릴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에다가 4를 곱해준 다음에 이건 오타가 있네요. 2의 세 번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항을 지워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개수를 없앨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또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4를 곱하는 거니까 4x1 더하기 4x2 더하기 4x3는 4, 6에 24겠죠? 24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x1 빼기 2x2 더하기 5x3는 1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빼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개수가 사라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에다가 2를 이렇게 빼주게 되는 거니까 6x2가 남게 되겠고 빼기 x3. 자, 24에다가 15를 빼게 되면은 9가 남겠죠. 자, 그래서 6x2에다가 x3를 뺀 9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또 맨 마지막인 두 번째 항에 요 x2를 세 번째 항에서 여기가 두 개가 빠졌으니까 다음에는 요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요 부분이 없애도록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빼줄 수 있냐면은 위에 있는 E2하고 E3를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항을 빼줘야 되려면은 두 번째 항에다가 6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x2에다가 6x3는 마이너스 6. 자, 요 항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6x2에다가 x3는 9. 자, 이걸 빼주게 되면은 같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5x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3, 마이너스 15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식이 나온 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요 식이 남는 게 어떤 게 남게 되었느냐? 5x3는 15라고 하는 식이 남게 되었죠. 이거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마이너스를 넘기게 되면은 x3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요 x3가 이 세 번째로 구했기 때문에 여기 위로 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게 되면 식은 x2 빼기 x3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었는데요. x3가 이미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x2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x2하고 x3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로 첫 번째 행에 있는 식으로 가가지고 요 x2하고 x3를 대입을 해가지고 나머지 x1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식을 보게 되면은 x1은 1이고 x2는 2고 x3는 3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우스 서거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행렬로 표현하기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연립방정식을 확대 행렬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교재에서는 이것을 첨가 행렬이라고도 하죠. 확대 행렬 또는 첨가 행렬.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x1, x2, x3는 어쨌든 우리가 미지수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x1, x2, x3로 이렇게 같은 미지수의 위치를 배열을 한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을 하나 길게 그리고요. 여기 있는 개수들을 여기다 기입을 해주는 형태가 바로 첨가 행렬 또는 연립방정식의 확대 행렬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용하냐?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연립방정식 풀이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면은 제가 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었는데요. 이게 x1, x2, x3를 막 쓰다 보니까 뭐 이게 연립방정식 풀 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복돼서 문자를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자, 근데 행렬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계산이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식을 똑같이 한 건데 이 확대 행렬 표현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없앤다라고 하는데 없앤다는 게 결국은 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이제 따져봐 가지고 두 번째 항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항은 바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0이 되게 이 부분을 없애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첫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빼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 6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6, 16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여기다가 2를 곱해줘가지고 빼주게 되면은 곧바로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2, 6, 2, 마이너스 2, 6, 16. 자, 요거 그냥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과는 0,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에다가 세 번째 행인데 세 번째 행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 가지고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과 빼주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0,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을 봐야겠는데요. 세 번째 행을 보기 전에 아까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4, 4,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약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4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0, 여기가 0 없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 세 번째 항에 요 마이너스 6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두 번째 행하고 같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행에다가 6을 곱해 가지고 세 번째 항과 더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열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해졌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확대 행렬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연립방정식의 행렬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x1, x2, x3를 이렇게 일일이 이제 쓸 필요가 없고 요거를 다시 연립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1에다가 x1을 곱하고 1에다가 x2를 곱하고 1에다가 x3를 곱한 게 6이 되는 거죠.
자, 요 공식이 나오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0에다가 x1을 곱하고 없어지죠. 1에다가 x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에다가 x3를 곱한다. 이거 제가 오타가 있네요. 마이너스 7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지금 제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써야겠네요. x2 빼기 x3. 자,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3 0에다가 x1을 곱하고 0에다가 x2를 곱하고 마이너스 5에다가 x3를 곱한 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0, 0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5x3는 마이너스 15만 얻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역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x3는 3, x2는 2, x1은 1 이라고 하는 요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우스 소거법의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풀어보게 된 거고요. 아까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행렬을 푸는 방법하고 동일한데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행렬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거는요,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과제가 아니고 여기 교재에서는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 가우스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고안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보다 보니까 요게 앞부분은 상당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별로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이항전개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숫자만 계속해서 앞부분만 계속 없애고 하다 보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가우스 소거법이 개발된 다음에 이게 수학자들이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엘레강스하지 못한 거야. 근데 이게 수학에서 보면은 엘레강스 은근히 많이 따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후에 조르단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 가우스 소거법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이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행렬이 지금 다음과 같이 본 게 확대 행렬 방식으로 표현한 방법이 되는 거겠죠. 자, 확대 행렬로 표현하였을 때, 요 소거법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오른쪽과 같은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 부분들이 이렇게 숫자들이 깔리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요 숫자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개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우스 소거법을 하게 되면은 요 대각선 밑에 있는 부분들은 다 0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 조르단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향 소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소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요것을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각선 부분의 뒷부분을 이렇게 없애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요 대각선 부분을 이렇게 1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걸 숫자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빼고 하는 거니까 1이 남도록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뭔가 단위 행렬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이 1인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위 행렬로 만드는 방식이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향 소거를 먼저 하고 가우스 소거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후향 소거까지 완료가 되면은 단위 행렬이 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했을 때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으로 전향소거된 행렬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렬에다가 후향 소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5하고 1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었죠.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대각선 부분을 다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요 1이 남고요. 마이너스 5로 나눴으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양하게도 지금 보면은 0, 0, 1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 위에 있는 두 번째 행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행을 보게 되면은 대각선은 이제 1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없애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없앨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계산해서 두 번째를 0으로 만들고 싶다. 자,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으니까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자,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요 0, 1, 0이 남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게 되니까 2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요 빼준 항을 더해서 0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 행을 그대로 써주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왔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없애야겠죠. 자, 없애려면은 요 세 번째 항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 경우는 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빼줘야겠죠. 1에다 1을 빼주니까 0이니까요. 그래서 자, 1, 1, 1 요게다가 0, 0, 1, 3 얘를 빼주게 되면요 1, 1, 0,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1, 1, 0,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 0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없애야겠죠. 자, 이 부분을 없애려면은 자,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을 서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1, 1, 1, 0, 0, 1이 남게 되겠죠. 자, 요 과정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단위 행렬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0, 1, 0, 0, 0, 1, 0, 0, 0, 1에서 1, 2, 3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기본 패턴이 행렬 형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1에다가 x1을 곱하면 되겠죠? x1 더하기 0에다가 x2를 곱하게 되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이 되겠습니다. 요게 1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에다가 x1을 곱하게 되겠죠. 그럼 0. 그 다음에 1에다가 x2를 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0. 2가 남죠. 자, 0에다가 x1을 곱하니까 0. 그 다음에 0에다가 x2를 곱하니까 0. 아, 이게 또 오타가 있네요. 1이죠. 제가 강의 자료가 오타가 맞네요. 확인을 해가지고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면 x3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요게 3. 0, 0, 0, 0 다 빠지니까 어라? 답은 x1, x2, x3. 자, 이렇게 해가 곧바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우스 소거법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하게 되면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대각선이 1이 되도록만 숫자들을 이리저리 계산하게 되면서 왔다 갔다 옮기다 보면 일종의 약간 퍼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큐빅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요 큐빅 퍼즐 맞추는 것처럼 숫자를 이리저리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나오게 되는 방식이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신기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보면 대입을 좀 이렇게 약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식은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단위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한 거는 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단위 행렬하고 행렬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행렬 무시하고 이렇게 곧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 행렬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1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장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하게 되면요, 또 놀라운 기법하고 사용 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 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보다 요 역행렬을 구하는 게 너무나 강력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도 봤듯이 역행렬을 계산하는 식이 좀 수월치가 않습니다. 2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의 공식이 있지만 3 곱하기 3, 4 곱하기 4로 넘어감에 따라 가지고 역행렬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하지만 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역행렬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 정식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x는 미지수에 대한 행렬이 되어 있고요. a는 x의 앞에 있는 개수들을 따로 떼가지고 붙인 게 이 미지수 행렬이다라고 개수 행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상수항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확대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요, x 떼고 a 바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역행렬 어떻게 고생을 해가지고 역행렬을 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역행렬을 이제 구했다고 치면은 역행렬을 우리가 A의 역행렬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 역행렬을 x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에다가 A의 역행렬을 넣게 되면요, A 행렬에다가 A 역행렬을 곱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근데 A하고 A 역행렬을 곱했을 때 우리가 역행렬의 법칙, 성질에 의해 가지고 역행렬을 곱했을 경우에는 단위 행렬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A의 행렬에다가 역행렬을 곱한 거, 또는 역행렬에다가 A의 역행렬에다가 A 행렬을 곱한 것은 단위 행렬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확대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요, A에다가 단위 행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는 단위 행렬을 A의 역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역행렬을 알면은 단위 행렬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면은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B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B가 상수 행렬이 아니고 B 행렬을 요 단위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A 행렬하고 그 다음에 A 행렬과 같은 크기의 단위 행렬로 구성된 확대 행렬을 만들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하나가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걸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숫자를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덧셈 뺄셈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가우스 소거법을 딱 다 풀게 되면요, 숫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하고 빼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요 후양 소거가 되고요, 전양 소거가 되고 대각 부분이 1인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숫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는데요, 요 뒤에 있는 숫자들이 바로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확대 행렬로 표현했을 때요, A의 확대 행렬이 되는데 확대 행렬이 앞에 붙을 경우에는 얘가 역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의 역행렬이 되는데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이 부분을 단위 행렬로 만들어 보게 되면요, 얘는 단위 행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A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A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의 확대 행렬이 단위 행렬에다가 A 역행렬의 확대 행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다? 요 B 행렬이 바로 역행렬이 되는 거다. 자, 요거는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같은 거 한번 연습 문제보다는 예제 정도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요. 역행렬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것을 한번 본인이 연습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 보셔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연립방정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을 해서 요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